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형법의 적용범위부터 돌아왔습니다. 자, 17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자, 형법의 시간으로 적용범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1조 1항, 2항, 3항이 있죠. 1조 1항 재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준 시점이 그 범죄 실행 행위 종료 시 여기가 이제 하나 기준 시점이 되고 재판 확정 시 여기죠. 범죄 실행 종료. 범죄 종료 아니에요. 실행 종료입니다. 그리고 재판 확정 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되는데 그 실행 종료 요 기준해 가지고 그 전에 개정된 경우 여기서부터 재판 확정 전 여기서 개정된 경우 재판 확정 후에 이제 집행이죠. 여기서 개정된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럼 이제 요거 그 조문 따질 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상황부터 쭉 거꾸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황부터 봐가지고 이제 법이 개정이 됐는데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상황부터요. 처벌정이 폐지가 되었다. 그럼 이제 1조 3항에 따라서 집행 면제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요게 감경됐거나 가중됐거나 똑같은 경우는 여기 1조 2항으로 가는 거예요.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1조 2항 왔을 때 요게 바뀌어서 폐지가 되거나 감경되거나 이렇게 유리한 때 이건 1조 2항이죠. 1조 2항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 가중되거나 똑같은 경우는 또 역시 1조 2항이 아니기 때문에 2항으로 가는 겁니다. 2항으로 가 갖고 여기서 이제 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1조 1항은 비교하지 않죠. 1조 1항은 이제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거기 1조 1항에 따라서 범죄 실행 종료 당시 신법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항 그 범죄 실행 그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에 의한다. 행위시가 실행 종료시예요. 종료시가 신법을 말하는 겁니다. 신법을 적용한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2항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경한 때에는 신법이 적용된다. 이거죠. 유리한 때 신법 적용된다. 2항. 자, 3항 그 재판 확정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때 여기는 구성하지 않는다는 있는데 감경한다는 없어요. 여기 조문에 없죠. 그래서 3항에 따라서 집행 면제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됐을 때가 이제 형벌이 폐지가 됐을 때인데 지금 재판 중이죠. 재판 중에는 소송 중에는 소송 면제 판결을 하면 되는 거고요. 면소 판결. 집행 중에는 집행을 연재하면 되는 거죠. 집행 면제하면 됩니다. 형면제, 면소 판결은 틀말이에요. 소송 중에 소송 면제, 집행 중에 집행 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감경된 죄는 감경된 형벌 때리면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자, 1조 1항입니다. 판례 이론. 행위시는 실행 착수 시간이라 종료 시. 여기다 써요. 기수 X. 기수 시는 또 다른 거죠. 실행 종료 시라는 거는 살인죄에서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 실행 종료고 기수는 사람이 죽어 있어야 됩니다. 기수 시가 아니고 실행 종료 시예요. 그리고 거기다 또 써보세요. 범죄 종료 X. 범죄가 다 종료가 된 때를 말한 것도 아니에요. 범죄 종료 아니죠. 기수 아니죠. 실행 종료라고. 실행 종료. 사기죄라면 기망했을 때. 살인죄라면 총 쐈을 때. 그걸 말한 겁니다. 범죄는 실행이 종료를 말합니다. 자, D번 포괄일죄에 되는 기계범죄가 법 개정 전에 걸쳐 행해져 있을 때에는 경중 비교할 필요 없이, 그죠? 1조 1항에 따라 비교할 필요 없이 신법 적용된다 이렇게입니다. 자, D번 자,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에 그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신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칙에서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벌칙 규정에서 종전 규정, 구법에 의한다 이런 경과 규정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부칙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개정 전은 구법, 개정 후는 신법.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신법을 적용해 줘야 되는데 여기 부칙이 있단 말이에요. 부칙이 있으면서 이렇게 시행 전은 구법, 시행 후는 신법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개정 전 구법, 개정 후 신법 이렇게 나눠서 적용되어 있죠. 자, 나눠서 적용되면 됩니다. 자, 따라서 그 옆에다 쓰세요. 구법 X. 자, 구법에 따른다 그럼 틀린 말이죠. 신법 X. 신법 틀린 말이에요. 구법에 따른다도 틀린 말, 신법에 따른다도 틀린 말. 다 틀린 말이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개정 전은 구법, 개정 후는 신법. 나눠서 적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번 포괄일죄 뇌물수수 범행이 있을 때 시행 전에 걸쳐 행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 이후에 수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과거에는 이제 형법이 그 뇌물죄를 처벌하고 있었고 현재도 처벌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법이 이제 제정이 된 거예요. 특가법이 제정이 되면서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 사람이 이제 뭐 2천, 3천 이렇게 쭉 범죄를 쭉 포괄일제시를 보냈을 때 과거에 특가법이 없었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 여부는 언제 기준? 시행 이후에 받은 액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겁니다. 자, 시행 이후 금액 기준. 자, 그럼 1조 2항입니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경한 때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이때 법률의 의미는 광의의 법률입니다. 그래서 법률, 명령, 규칙, 고시, 보충규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광의의 법률. 자, 니은번. 자, 이제 법률이 개정됐다고 보려면 그냥 개정됐다고 개정이 아니에요. 개정돼서 시행까지 돼야 법이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따라서 종전 법률이 처벌하던 행위를 법률 개정으로 처벌 대상 제외를 했어요. 개정은 됐죠. 근데 개정법이 시행이 안 됐단 말이야지. 시행이 안 됐으면은 법이 바뀐 게 아닙니다. 안 바뀌었다 보는 거죠. 개정돼서 시행까지 되어야 바뀐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자, 형중 비교. 자,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구법하고 신법하고 경중 비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폐지됐거나 가벼우면 신법이고 가중됐거나 똑같으면 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중 비교 해야지. 경중 비교 해줘야 됩니다. 자, 경중 비교 들어갈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자, 기업번. 일단 법정형을 먼저 표준으로 봅니다. 그 처단형에 의할 것이 아니죠. 구법, 신법 있으면 법정형을 기초로 비교해야 되고 처단형에 의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죠? 써 있습니다. 자, 근데 니은번 보니까 신구법의 경중 비교함이 있어서 가중 감경할 때는 가중 감경 후에 비교한다. 가중 감경 게 처단형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처단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개가 이제 모순되죠. 그래서 이제 판례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학설에서 일단 법정형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 때 법정형이 구법과 신법이 똑같을 때 안에서 예외적으로 처단형에 의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거기다 쓰면 되겠죠. 법정형 동일할 때. 법정형 기준 비교가 원칙이고 법정이 똑같을 때 한해서 처단형을 비교한다. 이렇게 순서대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기업번 올라가서 둘째 줄. 법정형 경중 비교할 때 병과형 선택형이 있을 때는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구법은 징역 3년 이하, 신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선택형이죠. 또는 벌금 뭐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징역과 벌금에서 징역이 중한 형벌이니까 중한 형벌 징역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징역끼리 비교해서 얘가 더 유리하죠. 그럼 얘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 판례가 고아래 8에서 판례죠. 구법은 징역 3년 이하, 신법은 5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러면 징역끼리 중한형끼리 비교해서 가벼운 형벌 구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징역이 똑같을 때가 있어요. 징역 1년 이하, 징역 1년 이하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으면 그때 이제 벌금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이 없을 때보다는 벌금이 있을 때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신법 적용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고아래 빨간 판례죠. 1년 이하 1년은 똑같은데 신법에 벌금이 추가되었다. 그럼 추가된 게 더 유리하다 봅니다. 자, 다시 이제 쭉 올라가서 이제 디귿번 가보세요. 자, 공소시효 기간 1번에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신고법 비교할 때 형벌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소동 조건도 비교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짧은 게 더 유리한 거예요, 행위자한테. 그리고 일반 범죄보다 반의사 불벌죄가 더 유리하죠. 피해자 용서하면 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유리한 겁니다. 유리한 걸 적용해 준다. 자, 미연번. 자, 만약에 검사가 재판시법인 신법정을 구했다 하더라도 형의 경중 차이가 없으면 공소장 변경 없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도 무슨 말이에요? 법원이 직권으로 쓰세요. 직권. 공소장을 변경해서 검사가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법원 직권으로 그 구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죠. 구법과 신법이 똑같을 때는 공소장 변경 청구가 없어도 법원 직권으로 이거 신법 말고 구법을 정해 준다 이거예요. 구법 적용 이렇게 됩니다. 지금 다 봤네. 자, 다음 아래 가면 이제 형소법하고 환제법 쭉 넣어놨습니다. 자, 형소법에 보면은 면소 판결 사유가 있죠. 확사 집행, 확정 판결, 사면 시효, 그다음에 형의 폐지. 자, 그다음 참고조문 헌법재판소법 47조 제1항 위헌 결정은 국가 기관을 모두 기속한다. 제2항 위헌 결정된 것은 그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원래 소급표가 원래 없어요. 그래서 민법이나 행정법은 원래 소급표가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런데 3항 이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형법에 한해서 소급표가 인정이 돼요. 형법에 한해서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자, 슬러시 닦고 다만 해당 법률의 조항에 관한 합헌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합헌 결정까지는 인정해주고 그 다음 날로 소급해서 다음 날부터 무효가 되죠. 그렇게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오른쪽에 가보면은 그 표가 나옵니다. 자, 표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칸 제정 당시 유효인 법률이 사후 폐지가 되어 그로부터 무효가 되었다. 자, 제정 당시에 효력이 있다가 중간에 폐지가 돼서 이때부터 무효가 되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유죄였다가 이제 무죄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 유효였을 때 이제 행위를 해서 범죄를 저질렀고 이게 폐지가 된 다음에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하는 거예요? 옛날엔 유죄였는데 재판할 때 보니까 형이 폐지가 돼서 무죄가 됐단 말이죠. 그럴 때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그냥 면소 판결합니다. 면소 판결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법률 조항 이행 결정은 되어 소급 무효이거나 아직 개정되지 않은 경우. 자, 처음에 이제 법이 이렇게 쭉 법이 만들어져서 쭉 진행되고 있다가 여기서 여기 색깔 잘못됐네. 그죠? 일단 여기서 법이 만들어져서 효력이 쭉 있었어요. 쭉 있다가 여기서 위헌 결정을 받은 거예요. 자,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은 원래는 장래효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형법에 한해서 과거로 소급표가 있죠.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제정 당시부터 무효가 됩니다. 제정 당시부터 무효. 그럼 요때 이제 법이 있을 때 행위했고 위헌 결정 받고는 재판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계속 무효였단 말이에요. 얘는 죄가 된 적이 없었죠. 무죄 판결을 때리게 됩니다. 세 번째 칸이죠. 자, 네 번째 칸 헌법 불합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다음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칸. 근데 그 예전에 간통죄처럼 합헌 결정이 있었던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합헌 결정. 그래서 이제 법이 제정이 되었었고 이렇게 1차, 2차, 3차 판결이 있었는데 합헌 결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합헌 결정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위헌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위헌 결정 딱 떨어졌어요. 원래 제정시로 소급하는 게 원칙인 건데 헌재법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합헌 결정 다음 날까지만 소급하죠. 요 날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요 날부터. 그죠? 자, 따라서 이제 요때 합헌 결정 받았던 사람들은 합헌입니다. 재심 청구 못 해요. 근데 요때부터 이제 위헌이 되는 거니까 요때는 재심 청구로 구제를 받겠죠. 그럼 이건 이제 예전엔 합헌이었고 요때는 위헌 효력이 없으니까 형폐지랑 똑같은 경우죠. 유효가 무효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이때 법원은 무슨 판결? 면소 판결 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면소 판결이죠. 자,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칸. 자, 당초부터 법령 위반으로 유죄확정 판결이 된 후에 재심 판결 당시에 폐지가 되었다. 그럼 이제 형이 폐지가 된 거예요. 자, 형이 폐지가 되면은 유효가 무효로 바뀌어서 면소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폐지가 된 이유가 당초부터 위헌이어서 당초부터 효력이 없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랑 똑같잖아. 처음부터 무효인 거랑 똑같죠? 뭐가 됩니까? 무죄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끝났죠? 자, 따라서 이제 쭉 올라가 보면 고위의 1번 위헌 결정 무죄, 두 번째 위헌 당초부터 위헌이라죠? 당초부터 위헌이면 폐지가 되었어도 무죄. 3번 헌법 불합치 무효 무죄. 근데 4번은 종전 간통죄 합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딱 소급해서 이건 면소 판결입니다. 다 맞죠? 자, 판례론입니다. 자, 수차 법률의 변경. 자, 수차 법률이 변경되면은 그중에 가장 경한 거를 뽑아서 적용해 주게 됩니다. 자, 니은번. 자, 요 니은번은 좀 복잡하죠. 자, 이제 특강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2010년, 2011년 두 번 개정됐어요. 2010년, 2011년 두 번 개정됐습니다. 자, 2011년 개정됨으로써 2011년 개정법 이거네. 개정됨으로써 2010년 개정 전과 같이 2010년 개정 전 이거네. 얘는 좀 똑같다네요. 똑같대. 자, 단순 강간에 의한 상해치상죄도 특정 강력범죄가 됐대요. 강력범죄가 됐대. 형벌 높겠네. 강력범죄가 됐대. 형벌 높겠죠? 그럼 중간에 개정이 이제 강력범죄가 아니고 형벌 약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게 이제 행위시법, 이게 1차 개정법, 2차 개정법 이렇게 있으면 뭐 법 3개를 다 비교하는 거예요. 다 비교해서 제일 유리한 거 지금 된단 말이에요. 제일 유리한 게 이거죠. 이거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1차 개정법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이 가장 가벼운 거 1차 개정법을 적용하면 된다. 그런 판례죠. 자, 다음 페이지. 자, 1조 3항입니다. 1조 3항. 1조 2항과 달리 재판학 정후 법률이 변경되어 경한 경우에 1조 3항의 규정이 없다. 이거죠.
여기 1조 3항에는 그 형벌 구성되지 않는 것만 있고요. 감경된 게 법에 없기 때문에 감경된 경우는 1조 2항, 1조 1항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쭉 써 있죠. 1조 2항 적용해서 해보고 안 되면 또 1조 1항 가면 된다 써 있습니다. 자, 그다음 기존에 그 1조 2항, 2항 3항 예외가 있었는데 그 두 개가 있었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법이 변경되어서 형벌이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폐지가 됐을 때 이게 법적견의 변경이면은 신법에 따라 면소 판결을 하고 사실관계 변경이면 구법에 따라 처벌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예외가 동기서리 판례가 전압으로 폐지가 돼 버렸죠. 없애버렸습니다. 없어졌어. 자, 그럼 이제는 이제 예외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예외가. 자, 구법은 처벌을 한다. 법이 개정돼서 신법은 벌하지 아니한다. 그럼 1조 2항에 따라서 신법 적용해서 면소 판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 구법 증언의 예외가 하나가 뭐였어요? 사실관계 변경이면은 구법 따라 처벌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가 부칙에 있을 때, 부칙에서 구법 적용한다 그러면 구법 적용했었죠. 예외가 두 개였단 말이에요. 자, 그 두 개 예외 중에서 판례 동기서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관계 변경이냐 법적관계 변경이냐는 이제 논하지 않습니다. 다 무조건 1조 2항 법적관계 변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논하지 않고 다만 예외가 하나는 살아 있죠. 부칙 변경 이건 아직도 예외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전압 판결이에요. 그 전압 판결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자, 먼저 기업번. 자, 형법 1조 2항과 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 변경에 따라서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구정되어 있으나 신법의 경과 기준을 두어서 이런 신법증을 배제하는 경우 신법을 배제하고 구법 적용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에 따라서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한다. 이거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부칙에 따른 예외는 살아 있는 거예요. 예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이 유리해졌다고 무조건 신법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부칙이 있을 때는 구법 적용됩니다. 예외가 하나 있어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뀐 거 동의설 폐지 판례입니다. 니은번. 자,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가벼워진 경우 신법에 따라야 되고 1조 2항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 맞죠? 그러나 이 규정은 종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경과 규정에 따로 두지 않는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 경과 규정이 있으면 예외가 된다는 거잖아요. 경과 동그라미. 자, 첫 번째 논점 나왔습니다. 부칙이 있을 때 경과 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경과 규정 기간 동안에 구법을 적용한다. 이것이 하나의 예외가 된다. 첫 번째 논점. 첫 번째 논점. 경과 규정 예외가 있다. 자, 두 번째 논점. 자, 이제부터는 반성적 고려냐 사실관계 변경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1조 2항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대통령령, 총리령, 불행과 같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규칙 이런 것이 그 위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1조 2항이 적용된다. 자, 두 번째로 처음 나왔죠. 자, 1조 2항에서 이제 법률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률은 두 번째 광의의 법률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법률, 명령, 규칙 변경 전부 다 1조 2항 다 적용되는 거예요. 다 적용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논점. 그러나 해당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자, 해당 법이 아니라 이제 다른 법이 바뀌었대. 해당 요 사건의 법이 아니고 다른 법률이 변경됐대요. 다른 법률이 변경된 경우. 이게 세 번째 논점입니다. 다른 법률이 변경된 경우. 자, 이럴 때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초록색. 직접적 이 사건과 관계된 형사법 관점의 변화가 주된 근거라면은 법령 변경으로 볼 것이고 관련 없는 법률의 변경이라면 이 사건과 무관하니까 적용하지 마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해당 사건하고 관련이 있으면은 법률 변경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다른 법이 바뀌었는데 요 해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대요. 없으면 법률 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도 세 번째 논점. 다른 법까지 고려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논점. 자, 한편 스스로 유효기간을 특정하여 효력 상실을 예정하고 있었던 법령이 한시법이에요. 법을 만들 때부터 유효기간을 정해서 시간이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한시법. 한시법의 경우는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갖지 않게 된 경우에도 1조 2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네 번째 논점 나왔죠. 그럼 이렇게 이제 법의 변경에 따라 1조 2항이 적용되려면 한국법의 경우만 적용된다 이거예요.
근데 만들 때부터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한시법의 경우는 1조행이 적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논점 4개 다 넣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전압 판결이니까. 다 중요하죠. 다 중요. 논점 4개. 자, 정리 잘 해놨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오른쪽 한시법이 있어요. 한시법은 그 만들 때부터 그 적용 범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뭔가 보충 그리고 백지원법이라는 거는 법이 백지이기 때문에 뭐로 그 고시나 규칙으로 이렇게 보충해 줘야 돼요. 근데 보충 규범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간적 조현법은 여러분들 한번 쭉 풀어보세요. 쭉 풀어보시고 거기 쉽습니다. 그 기출 문제만 좀 몇 개 풀어줄게요. 기출된 거. 7, 8, 9, 10번이 우리 순경 기출이죠. 7, 8, 9, 10번. 그거만 좀 보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보시고. 자, 7번. 사람을 불법하게 감금하고 있던 중에 무겁게 변경이 되었다. 자, 사람을 감금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돼서 국법, 신법, 형벌이 무겁게 가중됐대. 그러면 이제 이 실행 종료 전에 법이 바뀐 경우니까 경중 비교하지 말죠. 비교하지 말고 무거웠든 가벼웠든 상관없이 신법 적용입니다. 신법이죠. 자, 그다음 8번. 자, 강도죄를 범한 후에 강도죄가 끝난 후에 법이 바뀌었대. 법이 바뀌어서 형벌이 더 가볍게 바뀌었답니다. 무거웠던 형벌이 가벼워졌대.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법이 한 번 더 바뀌었어요. 한 번 더 바뀌어갖고 형벌이 무거워졌대. 그럼 행위시법이 있고 1차 개정법이 있고 2차 개정법이 있으면 요게 제일 가벼운 거죠. 1차 개정법 적용됩니다. 자, 다시 이제 가벼워졌다 이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법정이 그 행위시법 적용보다 가벼운 때 두 번째 개정법 적용 틀렸죠. 이게 제일 가벼우니까 1차 개정법이요. 첫 번째 개정법 이걸 적용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9번. 강간죄를 범한 후에 강간죄에 대하여 징역형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 벌금이 추가됐대. 징역이 똑같은데 벌금 추가되면 추가 등이 유리한 거죠. 유리한 시법을 적용한다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 자, 갑과 을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사찰할 것을 공모한 다음 갑과 을이 공모에서 한패거리가 된 다음 우선 갑이 A를 기망을 했죠. 요게 이제 범죄행위란 말이에요. 범죄행위가 끝나고 나서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사기죄 법정이 가볍게 바뀌었답니다. 무거웠던 게 가볍게 바뀌었대요. 자, 그 다음에 시행되었고 그 계속해서 을이 갑의 기망에 따라 처고에 빠진 A로부터 금원을 취득했답니다. 이건 이제 기수시기죠. 기수시기. 그 이제 법 개정 시기를 따질 때 기수시기로 따지는 게 아니고 실행행위 종료 시로 따지니까 실행 종료 후 법 개정. 그러면 1조 2항이란 말이야. 1조 2항. 가볍게 바뀌었으니까 신법 적용. 신법. 갑이랑 을 둘 다 신법 적용됩니다. 자, 정리됐죠?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2페이지 장소역전법입니다. 아침에 좀 목이 잠겨서 그래요. 자, 장소역전법에서 이제 2조부터 쭉 나와요. 순서대로 쭉 적용됩니다. 2조, 4조, 3조, 5조, 6조, 7조 이렇게 적용되죠. 속지, 기국, 속인, 독인, 보호주의. 5조는 내외, 기통, 유공, 무인. 나머지 기타의 범죄, 상호주의 적용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제 쭉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2조 속지, 4조 기국, 3조 속인. 제 5조에 이제 외국인의 구개범 밑줄. 그래서 보호주의가 2개 있잖아요. 보호주의가 5조, 6조 2개가 있는데 그 외국인의 구개범 그러면 그게 5조를 말하는 거예요. 5조. 6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호주의 그러면 5조, 6조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의 구개범 그러면 조문 제목에 따라서 5조를 말하는 겁니다. 5조. 5조를 말하는 거고 그 5조가 적용되는 범죄가 내외 기통 유공문에 이렇게 쭉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문서 공인자는 되는데 사무소 사인장은 안 되죠. 자, 그래서 9월에 이제 판례들 쭉 사건들 나옵니다. 뭐 사건들 쉬우니까 표로 딱 정리해놨어요. 뭐 자세히 볼 거 없죠. 그래서 자, 한국형법 적용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공모했다, 수수했다, 북한 방문했다,
속죄주의. 북한도 우리 땅이죠. 자, 한국 항공기로 중국 경유해서 북한 탈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항공기니까 귀국주의. 자, 미국 문화는 뭐로 봤어요? 미국 땅으로 봤죠? 그래서 속지가 아니라 속인으로 봤습니다. 한국 사람이라서 속인으로 봤고요. 자, 필리핀 카지노니까 이제 외국이죠. 속지가 아니라 속인주의. 근데 필리핀 카지노에서는 그 외국인의 그 도박을 벌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국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행위지가 벌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처벌하냐 겁니다. 자, 여기 속인주의 제3조에는 상호주의 규정이 없어요. 상호주의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니네가 벌하지 않아도 우린 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호주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6조에 있죠. 6조. 그래서 6조 같은 경우는 해외지가 벌하지 않으면 우리도 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벌하지 않아도 우리는 한국 사람을 벌할 수 있다가 됩니다. 상호 X 쓰면 되죠. 자, 다음 그 아래 이제 다음 칸. 자, 독일에서 북한 넘어간 판례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거주 지역, 그 사람의 국적, 북한 들어가서 탈출죄가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되죠. 자, 국내 거주, 국적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다 들어가면은 이제 속죄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탈출죄가 됩니다. 근데 외국 거주하다가 들어가도 한국 사람이라면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탈출죄가 돼요. 근데 이거는 벌할 수 없죠. 외국 사람이 외국 거주하다 북한 들어간 것은 벌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다음에 독일 국적을 취득해서 외국 사람 돼서 독일에서 이제 바로 들어가면 죄가 되지 않고 오른쪽에 한국 국적 상실 전에 한국인 신분으로 들어가면은 속인주의로 처벌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입니다. 자, 다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바로 한국적 상실됩니다. 외국 사람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 되니까 그 속인주의 적용될 수가 없겠죠. 자, 다음에 오른쪽에 자, 파나마 국적 선박에서 한국인을 살해했다. 자, 파나마 국적이니까 기국주의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만약 거기다 이제 그걸 바꿔서 한국 국적 선박에서 사람을 죽였다. 기국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파나마 국적이기 때문에 기국주의가 적용될 수가 없고 다음 피해자 한국 사람이니까 뭐가 돼요? 보호주의가 적용되겠죠. 근데 보호주의 중에서 보호주의 5조, 6조 두 개가 있는데 내외기통, 유공문인 요거 외의 범죄죠. 해상강도 살인죄잖아요. 해상강도 살인죄 6조가 적용되죠. 6조. 6조가 적용돼서 보호주의가 적용된다. 그 다음 제 6조를 가보면은 그 6조가 적용되는 게 대한민국 국가, 대한민국 국민 개인. 그래서 6조가 적용되는 게 국가적 법익하고 개인적 법익 두 개에 딱 적용됩니다. 사회적 법익은 없죠, 여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 횡령죄 피해자가 내국 법인인 경우, 그래서 개인이 피해자일 때 적용되는 건데, 요 개인에는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죠. 법인도 피해자 개인이 될 수 있다. 법인 개인 될 수 있다. 그래서 6조가 적용될 수 있다가 28번 원점입니다. 초록색 판례. 다음 그다음에 이제 왼쪽 판례. 자, 중국에서 중국인이 한국 주식회사 인증을 위조하였다. 이제 그거 보면은 일단 2, 4, 3, 5, 6에서 한국 아니라 중국이죠. 속지 안 돼요. 그다음에 항공기나 비행기 아니죠. 안 돼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잖아요. 속인주의 안 돼. 근데 5조도 안 되죠. 5조 왜 안 돼요? 사인장이기 때문에 공인장이 아니라서 5조가 안 된다고. 그럼 기타의 범죄로 6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6조는 국가나 개인을 위한 경우만 처벌되기 때문에 사인장은 사회적 법익이잖아요. 이거 안 되지. 다 안 된다지. 다 안 된다. 우린 재판권이 없다가 됩니다. 자, 여권 발급 신청서도 뭐가 돼요? 사문서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도 사문서라서 우리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중국 민항기 납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어디서 납치했대요? 중국에서 납치했다고 그러죠? 중국, 한국 이렇게 있어요. 그럼 중국에서 범죄가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행기가 우리나라 그 춘천 공항에 이렇게 비상착륙했습니다. 그러면 세계주의에 따라서 각국의 조약 세계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처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계주의로 처벌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상을 바꿔서 중국에서 범죄가 일어난 게 아니고 중국 비행기가 이렇게 와갖고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벌어졌다면 속지가 적용될 수 있겠죠. 속지. 그때 속지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입니다. 자, 끝. 자, 7조입니다.
자, 7조를 볼 때 이제 항상 57조랑 같이 구별해서 봅니다. 7조.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전부 일부를 송관형에 산입을 한다. 필요적 산입이죠. 자, 과거에 임의적 감면이었는데 그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헌 나왔어요. 그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필요적 산입. 자, 필리핀에서 형벌이 10년이 선고됐는데 10년 전부 집행한 경우, 5년 일부 집행된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도 재판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아니죠. 우리가 재판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재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형벌이 그 예를 들어 20년 떨어졌어요. 20년. 그럼 10년 전부 집행되면 10년 전부 다 계산해서 남은 10년만 집행하면 되는 거고, 일부 집행되면 일부만 산입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5년 빼고 15년 집행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입해 줘야 됩니다. 필요적 산입. 전부면 전부, 일부면 일부 꼭 산입해 줘야 돼요. 자, 57조는 이제 미결 구음일수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전 구음일수는 그 전부를 산입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판을 쭉 받다가 재판을 2년 정도 받다가 뭐 형벌이 징역 5년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으면 2년 미결 구음일수를 전부 다 산입해야 돼요. 1년 하면 안 되죠. 6개월 안 되죠. 2년 전부 다 산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개 조문이 원래 또는 일부 이렇게 돼 있었죠. 일부가 위헌 결정 받고 삭제가 됐습니다. 다 써놨어요. 일부 삭제가 되고 2년 미결금 전부 다 산입해 준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봤으면 이제 그 오른쪽에 이제 판례론 보겠습니다. 필리핀 사례 사건입니다. 필리핀 사례 사건에서 자, 기업번 1번. 자, 이 사람이 외국 필리핀에서 그 살인을 저질러서 기소가 되었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되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을 받는 동안 미결금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재판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죄가 떨어졌죠. 외국에서 무죄가 되고 미결구금일 수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유죄가 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럼 이거 산입해 줄 것이냐? 그래서 7조 57조 산입이 될 것이냐 문제가 있습니다. 자, 7조는 그 우리나라 징역에 산입을 해줄 때 이게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이어야 된다고. 형집행. 형집행에는 미결이잖아요. 미결. 미결이니까 산입이 안 되죠. 57조. 57조 같은 경우도 산입이 돼야 되는데 요 미결이 이제 외국 미결이잖아요. 한국에서 미결일 때 산입해 준다예요. 한국이 아니라 외국 미결이니까 산입 안 해주죠. 둘 다 산입이 안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7조 안 됩니다. 왜? 외국 형집행이 아니라 외국 미결이니까. 그 다음에 57조도 안 됩니다. 그건 또 왜 안 돼요? 미결인데 외국에서의 미결이니까. 한국 미결이 아니고. 그래서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자, 산입 안 됐죠. 자, 니은만 보겠습니다. 이제 최영성 사건이라는 판례예요. 자, 이거 출제에 관해서 많지는 않은데요. 그 관세 작물인 금괴가 일본 세관에 따라 압수가 되어 해지가 되었으나 일본에 있기 때문에 몰수하는 경우라면 추징해야 될 것이지만 일본이 몰수가 됐다면 우리가 추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봤어요. 자, 볼까요? 자, 일본에서 이제 최영성이라는 사람이 그 백금을 밀수하다가 딱 걸렸어요. 유죄 판결을 받고 형벌을 부과받았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밀수하다 걸린 게 백금이거든요. 그럼 백금 몰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몰수. 그래서 일본에서 백금 몰수 판결이 선고가 된 거예요. 선고가 됐습니다. 자, 선고가 됐고 집행까지 된 경우가 있겠죠. 몰수는 다 몰수가 되어버렸다고, 뺏겨버렸다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왔어요. 와갖고 우리나라 한국에 와도 재판을 또 받을 수가 있죠.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았고, 요 백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백금. 이 백금이 범죄 수익인데 일본에서 이미 몰수가 됐고 다 뺏겼잖아요. 뺏겼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굳이 추징할 필요는 없겠죠. 이중 추징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없다. 근데 몰수가 선고가 되긴 됐는데 그 일본에서 집행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 최영성이가 이제 이 백금을 다나카상이라는 일본 사람한테 건네주고 잡혔어요. 다나카상 도망갔다고. 이러면 이제 백금을 들고 저기 후지산 도망갔고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금을 들고 튀었기 때문에 집행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집행이 실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선고는 됐지만 범죄 수익을 몰수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추징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몰수했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일본이 안 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색깔별로 정리 잘 돼 있죠. 일본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경우라면 몰수가 안 된 거예요. 집행이. 우리가 추징하면 되고 일본에 몰수 집행이 됐다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 9월에 이제 기출 질문들은 그 쉬운 것들이니까 쭉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인적 지원 범위에서 이제 소파업장 통상 거주자 한국 헌법 적용된다 이런 거 있고 특별법 관계 있습니다. 자, 이제 범죄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범죄론에서 이제 그 범죄 요건이 그 범죄 성립 요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범죄가 되려면 일단 인간의 행위에 한해서 범죄 성립 요건 유죄가 되는가를 검토합니다. 유죄가 되는 요건은 세 개죠. 구, 위, 책. 구하고 위를 합치면 불법, 행위가 나쁘다. 책임은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유죄가 되면 이제 처벌해야죠. 처벌해야 되고 처벌이 가능할 때 검사가 기소를 하는 거예요. 기소가 됩니다. 근데 인간행위가 되거든요. 인간행위. 인간행위는 뭐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옛날 이제 84년도 정도에 이제 사시 출제가 있었고 2000년 이후는 사시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 이제 법원 소개보다는 이제 검찰 쪽 그 공무원 쪽에서 한 5년 전에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고 우리 경찰 쪽은 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래도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나온다면 이제 하나만 정리해 줄게요. 자, 거기 구파 심파 현대학파가 쭉 나오는데 구파 심파 현대학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구파가 인과적 행위론이에요. 동그라미 치세요. 인과. 이렇게 인과적 행위론. 인 동그라미, 과 동그라미. 저 인과적 행위론이 설명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 다 못하는데 하나가 있다고. 그게 뭐예요? 인식 있는 과실입니다. 인식 있는 과실 인 동그라미, 과 동그라미. 아, 이렇게 신경 어디겠어? 쉬워요, 어려워요? 인과적 행위론은 인식 있는 과실 설명 잘하는데 이렇게 신경 어디냐고. 이것 빼고 설명 다 못해. 하나만 잘한다. 하나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파, 목적적 행위론. 자, 목적 동그라미 하시고. 얘도 설명 다 잘 못하는데 설명 잘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니까 미수. 미수 동그라미. 목적을 달성하면 비수, 목적을 달성하면 기수고 달성 못하면 미수가 됩니다. 이거 설명 잘한다고. 나머지 됐습니다. 어떻게 전화도 잘 보세요. 자, 끝. 보지 말라는 소리야. 그 두 개 빼고.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범죄 요건. 자, 행위 요건, 성립 요건, 이제 처벌 조건 쪽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처벌 조건에서 자, 인간의 행위로서 유죄가 되어도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해도 소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이거 두 개 뭐예요? 사전수뢰죄 공무원이 된 때하고 친족 상도례 가족 형면죄 그거 두 개 있어요. 두 개. 그다음 소추권 안 되는 거 두 개 뭐였습니까? 친고죄, 반에서 불벌죄 두 개 있죠. 자, 일단 친고죄가 상대적 친고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328조 친족 상도례가 제1항에 가족원 형면죄, 2항에 친척원 친고죄죠. 그 2항 친척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입니다. 그다음에 절대 친고죄가 있습니다. 사모친 개인적 비밀 그렇게 있고요. 반인사 불벌죄 있죠. 반치상 포박, 외모 판명, 업무상 수완자를 공동으로 제외해라. 그중에 공동폭행 협박이 작년 간부 기출이에요. 그 두 문자 추가됐습니다.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그 플레이론 특수폭행 협박. 자, 단체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을 휴대하는 것이 특수폭행 협박인데 특수폭행 협박은 반인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죠. 그죠? 업무상 수상한 자를 제외해라. 특수범이라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특수범죄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용서 의사에 반해서 처벌 불원의 의사에 반해서도 기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입니다. 써야죠. 기소 동그라미.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니까 적용되지 않으니까 기소가 된다. 의사에 반해서 기소가 된다. 이렇게 거기까지 알아도 됩니다. 자, 다음 플레이론 처벌 불원 의사 표시. 진실한 의사가 명백해야 되고요. 그 처벌 희망하지 않고 한번 처벌 불원 의사 표시 용서했으면 끝. 용서했으면 끝이에요. 다시 처벌을 희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플레이론. 자, 그러면 이제 반의사 그 불벌죄에서 이게 반의사니까 의사니까 의사 능력만 있으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2살짜리도 자기가 이제 판단력만 있으면 책임 능력이 없더라도 판단력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대신해 주거나 허락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의사 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대신 직접 할 수 있다. 단독으로.
법정 대리인 부모님의 동의를 받거나 대신할 필요 없다.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가 그냥 용서해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막 폭행 싸움 벌어졌다. 그럼 엄마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고등학생 너네가 직접 용서하면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런 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이제 디귿번에 음주 측정에도 들어가 있어요. 자, 미성년자가 음주운전하다가 걸렸습니다. 자, 혈액을 채취할 때 피해자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해자가 해야 되고 법정 대리인 대신할 수 없어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범죄 의의와 종류. 자, 거동범은 뭐가 있습니까? 거동범 쓰세요. 폭행죄가 대표적이죠. 거동범, 폭행죄가 대표죠. 폭행, 행, 난폭한 행동으로 죄가 된다. 따라서 이제 행동이 있으면 기수고 없으면 무죄가 돼요. 미수가 절대 넣을 수 없죠. 근데 결과범 뭐로 쓰면 됩니까? 상해죄 쓰면 되겠죠. 상해의 결과가 나와야 기수가 되는 범죄.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상처나면 기수고 상처는 미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동범에는 절대 있을 수 없고 결과범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세 개 있죠. 미수, 과실, 인과관계. 과실의 과, 인과관계, 과, 결과점입니다. 과가 있는 거, 그래서 미수관까지 세 개 있습니다. 참 기수시계별 분류가 있죠. 추상적 위험범, 막연한 위험으로 기수가 되는 범죄. 자, 위험이 법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구성 요건이 아니죠. 그럼 고의범 인식할 필요가 없죠. 안 써 있으니까. 근데 구체적 위험범은 그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위험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위험이라고 법에 써 있습니까? 써 있죠. 구성 요건이죠. 고의범 인식을 해야죠. 자, 추상적 위험범 뭐 있습니까? 현공타, 건조물, 방아죄. 그다음 나머지 세 개의 방아죄는 구체적 위험범입니다. 자, 침해범이 있는데 사회나 국가적 법익은 싹 다 위험범이에요. 싹 다 위험범. 그래서 사회 국가적 법익에서 위험이 써 있으면 구체 위험범이고 안 써 있으면 전부 다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그럼 침해범은 어디 있습니까? 다 개인적 법익이 있어요. 개인적 법익이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죄 중에서 이제 그 위험범 대표적인 거 세 개, 횡령, 배임, 면탈죄, 꼭 구별하셔야 돼요. 자, 즉시범과 상태범과 계속범. 그게 최근에 이제 경찰 승진 쪽에서 이제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살인죄 보겠습니다. 자, 갑이 A를 살인해서 기수가 되면 바로 범죄가 종료가 돼요. 위법도 끝. 뭐 이제 계속 사람 죽었어. 이제 피해자 죽고 끝났다고. 다 끝나버렸다고. 자, 이게 즉시범이에요. 자, 즉시범. 그 다음에 이제 절도죄가 상태범이죠. 상태범. 자, 갑이 A 물건을 훔쳐왔다. 그럼 이제 기수가 됐고 도망가면 종료가 됩니다. 자, 근데 이 훔쳐온 물건 누구 손에 있어요? 갑한테 있잖아요. 갑한테. 그 갑한테 있는 물건을 돌려주기 전에는 그 물건에 관한 위법이 그 위법한 그 물건을 갑이 계속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위법 상태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기 전까지는 이게 상태법입니다. 자, 계속범은 뭐가 돼요? 감금죄가 대표적이죠. 감금죄, 계속범. 자, 갑이 A를 그 지하실에 가두고 기수가 됐어요. 기수가 되면 이제 종료가 된 거 아니죠? 기수 상태가 계속되다가 풀어줄 때 종료가 되고 위법성도 이때 종료가 되는 거예요. 계속범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구별하시는 게 이제 뭡니까? 자, 얘는 일단 범죄가 기수가 되고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나버렸잖아요. 끝나버렸기 때문에 사후에 정당방위할 수 없어요. 침해가 끝났는데 뭐 A가 가면 또 어떻게 정당방위 할 수가 없지. 근데 공범도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사후 공범 인정될 수 없잖아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뭡니까? 기수가 되었어도 피해자가 지하실에 계속 감금이 돼 있는 상태라고. 감금이 돼 있는 상태라고. 그럼 감금된 피해자가 현재 부당 침해를 받고 있는 상태니까 뚫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 부시고 나올 수 있다고. 정당방위 가능하죠. 그다음 범죄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공범 우리 와서 나도 같이 하자 공범 될 수 있죠?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쭉. 그래서 이제 즉시범에 해당되는 거 살인, 상해, 범죄단체, 조직, 도주죄 다 기출 질문들입니다. 꼭 정리하시고 상태범에 해당되는 게 재산죄, 학대죄, 내란죄가 있어요. 학대, 내란 기출 문제예요. 계속범인 경우가 체포감금 대표적이고 약취 요인, 주거침해, 교통방해 질문 다 기출 질문들입니다. 그 기출 질문 다 모아놨으니까 쭉 정리 잘 해주시고. 자, 오른쪽 목적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범죄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관적 요건으로서 그게 뭐예요? 고의 과실. 모든 범죄 다 필요하죠. 근데 이제 초과 주관적 요건 그래서 초과가 특수한 요건이라는 거예요. 특수한 범죄에만 꼭 필요한 덧붙여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목적입니다. 자, 목적. 자, 예를 들어서 살인, 강간, 위조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모든 범죄에 고의나 과실은 다 필요하죠. 일반적, 주관적 요건. 근데 특수한 요건이 하나가 더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목적. 얘들은 필요 없죠? 얘만 필요하잖아. 행사 목적. 얘만 필요하죠? 특수한 주관 요건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초과 주관적 그 위법성 요소라고도 그러고 초과 주관 요소로도 말합니다. 초과 동그라미. 주관적을 객관적으로 바꿔 출제한 적은 없어요. 되게 초과를 일반적으로 많이 바꿔 출제합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목적법 쭉 나오는데 거기 아닌 것들 중에서 이제 사회적 법익의 그 위조죄 파트에 가면 행사, 진단서, 공정증서, 부정투표 4개는 묶어서 꼭 정리해야 됩니다. 그 4개. 행사, 진단서, 공정증서, 부정투표 4개는 꼭 정리하시고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범죄의 종류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쭉 한번 풀어보시고 거기 정우가 하나 있습니다. 정우가 하나 있는데 6번에 가보면 자, 개소범에는 기업번, 학대죄 등등등이 있다 돼 있는데 그 해설에 가보니까 기업 그 학대죄가 직시범이다 돼 있죠.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 학대죄 그 상태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가 뭐 즉시범 또는 상태범이다. 그래서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학대죄는 상태범이다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학대죄는 상태범이다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6번 기출에서 6번 기출. 자, 다음 오른쪽에 가면 이제 결과방과 칭해방가치가 나옵니다. 구파는 객관주의 결과방같이 결과 나쁘다. 사람이 죽어서 넌 죄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심판은 주관주의죠. 그 행위방같이 사람을 칼로 찌르는 행위가 나빠서 넌 죄가 된다 이겁니다. 자, 구파는 객관주의니까 기수와 미수를 잘 구별하죠. 고의 과실을 구별을 못해요. 근데 심판은 주관주의이기 때문에 기수 미수를 구별 못합니다. 고의 과실을 잘 구별하죠.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구성요건 논리입니다. 자, 이제 소극적 구성요건 표시론이 이제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그거 이제 경찰 쪽이 되게 좋아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범죄가 이제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지금 현재는 3단계 범죄 체계죠. 2단계, 3단계. 근데 2단계가 이제 뭐예요? 소극적 구성요건 표시 이론. 3단계 체계에 들어가면서 구파, 심파, 현대학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3단계. 자, 그럼 이제 현대학파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렇게 해서 2개 분리돼 있어요. 근데 얘는 구성요건 위법성 합쳐가지고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 하나로 묶었습니다. 묶었죠? 자, 구성요건이 뭐예요? 햄버거, 얘가 콜라 이렇게 돼요. 콜라. 그럼 저기 그 현대학파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 햄버거 없으면은 끝. 뭐 따질 필요 없고. 근데 햄버거가 있어도 콜라가 있는지 따져봐야 되죠. 없는 경우도 있고 2개 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2개 다 있으면 이제 불법 인정되고 체인 파트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건은 이제 경우의 수가 3개 나오는 거예요. 3개. 이렇게. 햄버거 없는 경우 콜라 필요 없고 햄버거 있지만 콜라 없는 경우 둘 다 있는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있죠. 경우의 수가 3가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 그 소극적 표시론 같은 경우는 햄버거 콜라 세트로 팔죠. 세트로 파니까 햄버거가 없거나 햄버거 있지만 콜라가 없으면 2개를 구별을 못해요. 못하고 세트가 완성되지 않았다. 구성요건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2개 다 있을 때만 세트가 완성됐을 때만 구성요건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소극적 이론에 따를 때 구성요건이 있다 그래. 구성요건이 있다. 구성요건이 있다는 거는 2개 세트가 이미 완성됐다는 거죠. 네, 완성됐다는 거죠. 구성요건이 있다. 세트가 완성됐다. 햄버거 콜라 2개 다 있다는 뜻이야. 100% 있다고 단정할 수 있죠. 100%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콜라가 필요할 텐데 경고하지 않습니다. 경고하지 않아. 100% 있으니까 경고적 기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3단계 들어오게 되면은 그 구성 요건이 있다 그러면 햄버거 있다는 거예요. 햄버거 있다는 거라고. 그럼 콜라는 대개는 있겠지만 없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90% 정도 인식할 수 있고 잠정적 근거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햄버거만 있고 콜라가 없으니까 콜라 필요할 텐데 이렇게 경고적 기능이 있다는 거죠. 쭉 다 써 있어요. 제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소극적 이론 2단계 범죄 체계 두 번째 칸. 자, 구성 요건이 있다는 것은 세트가 완성됐다는 뜻으로서 햄버거 콜라가 100% 있다고 단정할 수 있고 존재 근거가 되는 거예요. 콜라 존재 근거되고 경고적 기능 없습니다.
자, 3단계 체계로 들어가면 잠정적, 인식 근거, 경고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 정리하시고 그다음 유전차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소극적 구성 표시론 같은 경우는 그 고의가 조각돼서 이제 과실범 처리가 됩니다. 근데 그 3단계 체계로 오게 되면 이제 학설이 쭉 대립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됐네요. 다음 9월에 이제 기출지문 풀어볼까요? 자, 기출지문. 자, 1번에서 5번까지 묶으시고 그 소극적 이론은 되게 중요한 이론들이에요. 이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1번. 자, 소극적 구성요건 이론에 의하면 구성요건 세트가 완성됐다는 것은 위법성 콜라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존재죠. 그다음 2번. 자, 소극적 세트 이론에 따르면 구성요건이 해당된다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잠정적 반가치 틀렸죠. 세트가 완성됐다는 것은 구, 위, 불법이 있다는 단정적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단정. 3번. 자, 소극적에 따르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자,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 콜라죠. 조각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없다는 거니까 소극적 구성요건이에요. 소극적. 조각이라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부정적. 다시. 위법성이 콜라고 조각은 조각나서 없어졌다는 거니까 구성요건이 부정되는 요건이라고 소극적이라고 해야지. 적극적으로 안 되고 거기 왜 답이 빠져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바꾸면 됩니다. 소극적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모든 행위는 구성요건이 비슷한데 그건 맞아요. 해보겠습니다. 위법성 콜라가 조각돼서 없어진다면 처음부터 세트는 완성되지 않고 배제가 된다. 그죠? 네. 자, 다음 4번. 자, 소극적에 따르면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없는 거 햄버거가 없는 행위하고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위법성이 없는 거 햄버거 있지만 콜라 없는 거하고 구별을 못해. 어차피 세트 완성이 안 되니까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자, 5번. 소극적 구성요건 이론은 구성요건의 경고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세트니까 콜라 필요하세요? 경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경고적 기능 없습니다. 자, 위법성 조각 사유가 뭐예요? 콜라죠. 콜라의 독자적 기능을 무시합니다. 중시하지 않죠. 콜라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세트인데 독자적 기능을 무시한다. 이거 5개 주면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안 봐도 좋아요. 자, 다음 오른쪽에 이제 행위 주체와 객체. 자, 이건 좀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